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각 영상, 추세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지금 보셔야 되는 순서가 매물대를 보실 줄 아시면 추세선까지 이어서 보시게 되면 함께 타점을 잡는 데 되게 매우 유리하고 차트를 보는 관점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판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추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추세는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추세,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 횡보 추세, 그냥 박스권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락하면 하락 추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명 복잡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대략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세라고 하는 건 일단 전 고점을 그어볼게요. 전 고점. 우리가 1강에서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을 그 찾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일단 고점에 대한 개념 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저점에 대한 개념도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추세를 읽을 때는 전고점 그리고 현재 고점 두 개를 잇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세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전저점과 현재 저점 이렇게 잇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박스 모양의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이어볼게요. 이따가 차트로도 이어볼 건데, 자, 고점과 고점이 만나서 추세를 이렇게 이었어요. 이었더니 이 추세를 벗어나는 고점이 하나 더 생겼네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추세는 이미 끝났고, 이 추세의 흐름은 끝났고, 이 추세를 건너뛰고, 이 고점을 건너뛰고, 새롭게 추세를 이렇게 다시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추세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요거는. 이해되셨죠? 색깔을 다르게 할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점을 또 이어보면, 여기서 얘가 추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이렇게 고점 이어지다가 추세가 끊어지면서 횡보가 나오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을 이어볼게요.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이렇게 이었더니 또 하나의 이런 추세가 나오고 다시 저점과 저점을 또 이어볼게요. 저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이런 식으로 추세가 또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들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을게요. 추세를 보면 이런 추세도 있고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추세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내려갈 때는 또 이런 추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추세가 이제 한 6가지, 8가지가 될 거예요. 요거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추세선, 추세의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찾아보면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는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서 하려는 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가진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추세에 대한 개념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또 연결을 했죠. 그리고 앞에도 고점이 또 있었고 고점이 또 있었어요. 요거를 또 이어볼게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계속 이으면 이거를 하나의 추세, 횡보 추세라고 합니다. 저점과 저점이 또 만나는 이런 자리들을 또 횡보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고점이 생겼고 또 여기서 고점이 생겼고 또 고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이어보면 고점끼리 이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고점끼리 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점을 이어보면 여기서 저점을
여기 저점이 생겼고 저점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또 이어볼게요. 그럼 요거를 또 하나의 또 추세라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추세는 추세선은 이렇게 고점끼리 있는 거다. 그리고 저점끼리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안 하고 그냥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삭제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또 얘의 고점끼리 이렇게 이어서 쭉 내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추세가 여기 고점이 또 있으면 여기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또 있는 자리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과 또 여기 고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잇는 이런 거를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왜 그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 차트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만 그리면 보통 추세를 볼 때 이렇게 가다가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런 차트가 있다고 할게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쭉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추세를 돌파해주는 자리, 돌파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눌러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추세를 그릴 때 여기서 그리기만 한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요 그림이 있다, 요 그림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추세를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이 자리를 돌파했던 거래량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자리를 돌파했던 이 봉이 이 하나의 이 주가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언덕에 우리가 하나의 흐름, 주가의 흐름을 내려오던 하방의 흐름을 얘가 꺾었다. 첫 번째 돌파가 있었고 첫 번째 상승 구간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상승 구간에 따라서 이 이후의 구간에 나오는 흐름에 따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이렇게 혹은 여기서 그냥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거냐 요게 결정이 된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볼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보실 때 흐름을 보면 이런 추세가 나온 뒤에 이렇게 횡보 기간이 나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빠지면 그냥 요거는 그냥 요렇게 요 고점과 여기 있는 이 고점과 이 고점이 만나는 그냥 또 하나의 하락 추세일 뿐이에요. 단지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하락 추세. 그럴 때는 아까 그렸던 그냥 이런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추세 안에 갇혀 있구나. 크게 볼 때는, 작게 볼 때는 여기만 봤지만, 그죠? 작게 볼 때는 여기만 봤지만, 크게 볼 때는 이 추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추세에서 만약에 이 추세를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 추세를 얘가 돌파를 해줬다. 요 자리 돌파를 해줬다. 그럼 우리가 매물대도 확인했잖아요. 이 매물대까지 확인한 이 자리까지 돌파를 해줬다. 그럼 여기가 무슨 타점이 되냐? 추세를 돌파해주고 매물대를 올라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상승 구간으로다가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었고 이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눌렀다가 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앞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 요 매물대 구간,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있는데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요 자리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다.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러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검은색 이 추세 있죠? 이 추세 보이시죠? 더 굵게 보여드릴까요? 이 추세 이 추세는 뭐예요? 요 고점과 요 고점과 이 고점이 만나는 자리죠.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또한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이 박스권,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이렇게 딱 출현을 했다. 이렇게 출현을 딱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차트가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 파란색은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거 녹색으로 해볼게요. 이 자리에 양봉이 출현을 했다는 건 이제 여기서 바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전 고점까지. 일단은 전고점을 목표로 이렇게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목표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고점을 목표로 여기서 바로 상승하지 않고 눌렀다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매물대였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죠. 지지 라인이 되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그죠?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반대로 또 하나는 요 추세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요 강력한 추세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보다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선이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니까 검은색으로 볼게요. 두껍게. 자, 여기서 요 라인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혹은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요 추세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강력한 매수 사인으로다가 한 번 정도 예상해 보고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어렵나? 그러니까 요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추세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추세를 긋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예전에 혼자 공부할 때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헷갈렸던 게 이런 식으로 캔들이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 꼬리까지 생각을 해서 추세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있다가 해볼게요. 그러면 추세를 그을 때 고점부터 이렇게 꼬리로 고점을 그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꼬리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꼬리랑 몸통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몸통부터 몸통으로 그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만 보면 얘가 현재 고점이죠. 그리고 나서 얘보다 얘가 더 높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더 높이 있는데 실제 추세를 할 때 몸통에 있는 부분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세를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긋습니다. 더 위에 있는 라인. 이 추세가 지나갈 때 꼬리가 여기 닿냐 안 닿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점부터 내가 이으려고 하는 거에 고점부터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고점에 있는 캔들. 그냥 꼭지를 그려볼게요. 저점 고점이라고 하면 꼭지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있든 그럼 여기서 추세를 어떻게 했냐 하면 순서가 앞전이잖아요. 1번이 제일 앞이고 2번이 그 다음 3번이 그 다음 자리 4번이 그 다음 자리 순서로 기간으로 보면 이렇게 기간으로 봤을 때 여기가 2001년이면 2002년 뭐 여기가 2003년 여기가 2004년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기간으로 보면 추세를 그릴 때 간단합니다. 여기서 저점부터 저점을 잇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2003년에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4년에는 그때보다 지금 2002년 때보다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추세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얘를 버리고.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뭘로 할까?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삼성전자로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이 차트 이 하방부터 V자 이렇게 반등 나오는 이 자리를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그리냐? 여기 고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마우스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자, 깜빡. 네, 지금 검은색 화면 나왔죠?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꼬리부터 그죠? 꼬리가 있죠? 꼬리 있으면 그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그릴 때는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차트를 크게 보고 확대해서 보고 작게 보고 이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부터 쭉 그릴 때는 얘가 다음으로 만나게 될 고점에 있는 이 추세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될 고점에 있는 이렇게 크게 본 거예요. 저는 크게 박스를 본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그린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왜 시작점이 여기입니까? 그죠? 이상하죠. 상관이 없습니다. 추세를 그릴 때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만나는 첫 번째 꼭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개념을 나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매매할 때 이 추세를 보고 여기 또 꼭지점이 있네. 아니 여기도 고점이 있네. 여기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 요렇게 가셔도 되고 요렇게 가셔도 되고 여기도 고점이 있고 여기도 고점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안 헷갈리시죠?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추세는 내 마음대로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해서 그으면 됩니다. 뭐 이제 확실한 거는 조금 더 정확성을 보기 위해서는 뭐 꼭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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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이 있어요. 세 개가 이렇게 만나는 꼭지점, 뭐 하나, 둘, 세 개가 만났죠. 이런 게 조금 더 추세의 방향성이 조금 더 확실하다? 확실한 건 없지만 조금 더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방 내려올 때 이 밑에 저점을 있는 꼭지점은 어떡합니까? 여기 저점 만들었죠. 우리가 1강에서 고점과 저점 연습했잖아요. 저점 만들었죠. 여기도 저점이네요. 이렇게 이으면 돼요. 쭉 이어서 갔더니 얘가 저점이 더 미치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지으면 돼요. 근데 얘가 저점이 더 하방으로 갱신했어요. 그럼 또 이렇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쭉 그었더니 뭔가 만나는 자리들이 있네?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긴 안 만났잖아요.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들이 여기 모여있으니까 여기 쭉 그었는데 아니 여기서 얘까지 만났는데 여기가 지금 이탈했잖아요. 그러면은 추세선을 잘못 그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추세에 이탈을 한 거죠. 주가가. 제가 잘못 그은 게 아니고 이탈했으면 어떡해요? 요 이탈한 부분 저점을 가지고 이 이탈한 부분의 저점 이 저점을 다시 전의 저점이랑 연결해주면 됩니다. 연결해줬는데 얘가 또 안 맞아요. 얘가 또 삐져나왔잖아요. 삐져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랬더니 얼추 비슷하게 이 근처를 때리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여기서부터 그으셨어요? 전 여기서부터 그으면 안 돼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그으면 안 돼요? 여기가 저점인데 상승하기 전 마지막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그으면 안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볼 거냐에 따라서 추세를 크게 그리든 길게 그리든 짧게 그리든 그거는 내가 차트를 보는 사람의 성향,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얘보다 저점이 여기니까 여기로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얘보다 저점은 여기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그릴 때 또 확대를 해서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저점과 저점이 되네요. 그럼 여기도 또 하나 상승 추세의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또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저것 그냥 만나는 데는 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나는 곳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만나는 거를 다 이어버리면 사실상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 돌파하는 자리가 타점이냐, 혹은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이렇게 쭉 이었을 때 하방에서 여기를 맞지 않으면 뭐 내가 보유해도 되는 거냐, 혹은 이 추세가 지금 앞에서 요 작은 추세가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이으시면 돼요. 고점이고 고점이고 1mm, 1mm, 1mm를 다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추세 그으실 때. 이해하셨죠?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잘 아시는 분들이 차트에 추세 긋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왜 여기 이렇게 그었지? 왜 이 고점은 건너뛰었지? 왜 이 고점에서는 체크를 한 거지? 아, 나는 이걸 그리고 싶은데 이거 잘못됐나? 이렇게 그리면 잘못됐나? 이렇게 그리는 건 잘못됐나? 아니, 내가 볼 때는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인데 왜 또 여기서 고점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왜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지? 아니, 왜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리지?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지?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지? 혹은 왜 이렇게 그리지 않지? 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고민인 거예요. 왜? 똑같이 이어주는데, 이제 지금 제가 계속 하는 말이 뭐죠? 보는 사람의 관점, 내가 타점을 잡으려고 보는 거냐,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려고 잡는 거냐,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이 박스권을 그리고 이 박스권을 그린 상태에서 돌파해주는 캔들을 찾아서, 이 돌파해주는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서 이 자리를, 선을 이렇게 매물대를 긋고, 이 매물대를 만드는 이 선을 긋고, 이 자리를 내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서, 지지 라인으로 잡아서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반등해주지 않으면 팔겠다, 이런 관점으로 내가 차트를 보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 자리를 잡았고 이 자리를 내가 저점으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 있죠? 이 추세를 벗어난 이 캔들, 이 자리를 내가 저점으로 대응하고, 요 자리, 요 추세를 벗어난 요 고점 자리, 이 자리에 있는 이 매물대, 제가 잡은 체크하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점과 저점, 그죠? 요 매물대를 기준으로 내가 이 수익 매매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면 고점 넘겼고, 여기 이제 이탈하면 손자리로 잡는 거죠. 잡았고 또 매수하고 팔든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 이탈 안 하면 계속 들고 가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추세 자체도, 지금 내가 여기 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있지만 가장 많이 튀어나온 저점, 요 저점을 만약에 간다,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차트 내에서 이렇게 짧게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저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차트를 만들어 간다 라고 했을 때, 볼게요. 그러면 추세를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나는 이걸 돌파해주는 이 자리를 보고 타점을 들어갔어요. 요 돌파했으니까 요 추세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추세를 넘긴 이 자리에서부터 얘가 저점을 만들고 이 박스권,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점과 지금 얘가 만들어주는 요 매물대 접근을 했으니까 만들어주는 여기 또 하나의 저점이 있죠. 그럼 여기를 이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서 이 추세를 이탈하면 내가 순절하겠다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내가 보유하겠다, 혹은 현재 이 차트가 움직이는 이 추세의 각도를 보면서 힘을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여기가 저점이 또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리 저점을 잡고 이 추세에서 내가 이탈하면 순절할게, 이런 관점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접근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럼 얘는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파는 거겠죠. 여기 이탈하면 순절하는 거라고 하면, 그럼 여기서 팔겠네요. 그죠? 요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어 주니까, 앞전에 삼각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죠. 매물대 만들어 주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이 매물대를 상방으로 돌파하면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내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또 저점이 여기 또 형성이 됐죠. 한번 볼게요. 더 있는지 저점이. 여기까지가 저점이네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추세를 저점, 내가 생각한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 또 이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차트를 보는 시간, 그 기간에 따라서 저점을 어디서부터 이을 거냐 이 차이인 거고, 내가 저점을 여기서부터 잡고 이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똑같이 이 추세를 따라서 그냥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요 고점부터, 혹은 왜 여기서 잡아요? 요 앞전 고점에서 잡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잡은 고점은 여기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 추세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잡고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 추세에서는. 박스 잡았고, 여기서 저점이 또 여기로 빠졌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또 가면 되는 거고,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을 또 만나는 저점과 저점을 이으시면 됩니다. 꼬리냐 몸통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이 추세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만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그으실 때 정답은 없어요. 내가 보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요 안에서 요 박스권 안에서 요런 매매를 할 거다. 여기서 뭐 이제 하방인데 하방을 깨는 자리에서 하고 싶다. 내가 이 박스 이렇게 크게 봤더니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 많이 빠진 것 같아. 그죠? 이 자리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왜? 보니까 여기 매물대가 있었고, 또 여기도 저점을 찍어주고, 여기도 매물대가 있었고, 여기도 더 큰 매물대가 있었고, 여기도 매물대가 있었는데, 보니까 요 매물대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왔네? 그럼 이 위에, 여기 고점과 저점이 많이 만나는 요 자리도 매물대가 또 될 수 있겠네 하고 이렇게 또 그어줄 수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매물대를 내가 여기를 반등 자리로 보고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내가 보고 차트를 보면 여기 반등 자리인데 매물대 공부하셨으니까 보고 여기 반등할 수 한 번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를 그어보는 거죠. 이 큰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긋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추세를 고점을 긋는 게 그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탈을 했으니까 그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있는 추세를 그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이렇게 쭉 이어보는 거죠. 이렇게 있고 저점들이 지금 뭐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급경사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그어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아까 그런 거고 여기 고점부터 그냥 고점부터 지금 만나는 고점들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었어요. 여기 꼬리 있죠? 막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추세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리고 저점도 그냥 여기까지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지금 좁아지는 이 저점들 위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 패턴들은 나중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냥 추세 이거 치면 추세 그림 이렇게 추세선 그림 하면 6개, 8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점점 이렇게 되고 있으면 잠깐 여기서 점점 이 추세선이 좁아지네 이렇게 더 가다 보면 여기서 방향성을 상방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죠. 방향성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훅 이렇게 빠지든 혹은 훅 이렇게 올라오든 아니면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든 이런 건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추세 자체가 그죠? 이게 지금 이런 추세인 거거든요.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까지 외우면서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앞에 또 매물대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이고 확대가 돼버리면서 여기 커졌네. 여기서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양봉 방금 봤죠? 이런 양봉이 나올 때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기 때문에 거래량은 취급 안 할게요. 만약에 시가총액 자원 종목에 의해서 거래까지 터지면 더 확실하겠죠.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를 다시 그어보고 다음날 봤더니 또 양봉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매물대가 생겼다고 보여지고, 매물대 공부했죠, 전 시간에. 크게 봤더니 여기도 매물대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눌림, 기술적인 반등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 위험하니까 안 하죠, 사람들이. 왜? 이게 보통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줬으면 눌러주고 횡보한 뒤에 이 매물대 박스를 만들고 돌파해주면 보통 하려고 하지,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이거 한 가지 팁인데, 무조건 추세를 돌려주는 봉에 들어가는 거는 매집봉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위주로 하시는 거고,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런 봉 하나 떴다고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추세를 돌려줬구나. 내가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선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바꿔줬더니 이런 박스권의 각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내에서 이 추세를 돌려주는 게 이제 나오면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추세를 그을 때 이랬잖아요. 근데 이랬던 추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박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죠.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의 이 박스 라인이 이런 평형 박스는 아니지만 하락 박스권이 생겼죠. 그럼 여기서부터 보는 거, 이 하락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가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추세가 안착해준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매물대라고도 하는데, 이 뭐라 하지? 상승, 하락, 횡보 박스권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주가가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얘는 계속 가네. 그죠? 그럼 얘는 여기가 된 거죠. 여기가 된 거고, 이 추세로 내려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 하방, 저점을 보고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대, 박스권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해서 여기 처음 돌파했던 이 자리 이후에 추세 전환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는 횡보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고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이제 돌파 구간으로 보고,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하고,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눌러주고 반등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 주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추세를 그릴 때도 저점부터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저점. 그리고 얘가 저점을 또 깨지 않고 가네요. 그럼 이렇게 추세를 잇고 여기서도 이렇게 추세를 하면서 상승 박스권을 그려서 이 고점 부근에서 팔고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고, 이런 매도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얘는 깨네? 안 깨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또 횡보 자리로 돌아가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를 그리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저점과 저점이 갱신이 됐으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그어보고, 이 저점을 위주로 내가 들어가 볼 수 있고, 이 추세와 더불어서 이렇게 매물대 자리를 내가 체크해 보면서 눌림 자리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얘는 요 정도 내려오면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또 발생하겠죠. 눌림 반등 구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추세를 보면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반등 매물대 할 때 있죠. 첫 번째 반등은 확률이 크지만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반등이 확률이 적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쵸? 이 박스권까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깨면 이제 세 번째 요 박스권이
매물대가 되겠죠. 근데 좀 약하죠. 그래도 여기서 반등을 해줄 겁니다. 반등을 또 해주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이 구간을 여기서 이제부터는 여기선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경만 해야죠. 반등해주면 좋은 거고 반등 안 해주면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첫 반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반등. 근데 이렇게 첫 반등이 나온 자리 이후에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요거를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 게 좋죠. 이렇게 빠지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추세와 매물대 그리고 고점과 저점, 네,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에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다면 추세는 건너뛰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는 사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매매고,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만 그을 수 있어도 고점과 고점만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만 연결할 수 있는 요 연습만 계속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흥구석유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추세 어떻게 잡아요? 똑같아요. 저점 이렇게, 고점 이렇게 그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추세로 타점을 잡을 거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라고 할 때, 타점을 오늘 기준에서 추세로 타점 잡기 힘들죠. 그럴 땐 분봉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크게 했을 때는 지금 하락이네. 근데 이 추세를 넘겨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네. 그럼 이 다음에 일단 이 하락 추세를 꺾었다. 하락 추세를 일단은 꺾었다. 요거의 핵심을 두면 됩니다. 더 이상 하락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횡보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해주는 걸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하락에서 지금 캔들이 하나 나오면서 이제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기다려보는 거죠. 또 지켜보는 거죠. 쭉 해서 봤더니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요거를 크게 의미 있게 봐주면 됩니다. 꺾었고 한번 반등이 나왔죠. 아까 제가 그림에서 그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언덕이 하나 나온 이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횡보 이후에 그러니까 횡보가 나오겠지만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고요? 눌림 매매, 분할 매수로 눌림 매매해서 반등을 전고점까지 한번 타점을 잡아올 수 있다고 초반에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전고점까지. 네.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고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추세를 꺾어주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양봉, 상승 추세가 발생하고 횡보가 나올 때는 전고점까지. 근데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생기면,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이렇게 양봉, 이게 음봉이지만 양봉입니다. 갭으로 떴기 때문에 가격대를 보면 전일보다 높은 가격이죠. 양봉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떠주면 전고점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죠. 전고점까지. 그리고 팔아야죠. 네, 전고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추세도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을 잡고 여기서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 나오겠죠. 매물대가 근데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크게 나온다기보다는 내려온 길에 중심값 정도만 치고 한 요 자리만 대략 터치해주고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얘는 더 갔네요. 터치해주고 더 간 경우 빠질 수도 있고 더 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요렇게까지만, 요거 더 간 것까지 생각하면 나중에 욕심 생겨서 손실 볼 확률이 커집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애초에 정한 목표가 이 정도까지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추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추세가 저점에 옮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려오면, 얘를 깨면 전체적으로 추세가 뭐예요? 이 추세가 깨진 거죠. 상승 추세가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추세를 깨면 전체적인 추세에서 이렇게 작은 차트의 추세가 아니라 큰 차트의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깨면 하면 안 된다. 깨지기 전에는 한 번 정도 반등 자리를 구간을 노려보고 여기서 또 한 번 내려오면 여기가 또 하나의 또 매물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반등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물대, 고점, 저점,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를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추세까지 포함해서 잡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추세는 나중에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매물대까지는 꼭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4강 강의를 마치고요. 제 강의가 이 내용이 제 기준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네,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